오늘의 사동사동 2025년 6월 12일 인도 아마다바드 국제공항 승객 229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171편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립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단 32초 만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했고 지상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조종석의 연료 공급을 꺼버린 듯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 에어인디아 171편 추락사고입니다. 에어인디아 171편은 인도 아마다바드에서 출발해 런던 게트윅으로 향하던 국제선 비행기였습니다. 기장은 경력 8,200시간의 베테랑, 부기장 역시 1,1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이 있던 조종사였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1시 38분 23번 활주로에서 이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늘로 올라간 지 20초도 채 안 돼 연료 공급이 중단됩니다. 비행기는 결국 공항을 약 1.5km 벗어난 고다캠프라는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추락합니다. 충돌 지점은 아마다바드 공공병원과 의과대학의 기숙사 식당 건물 사이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는 최소 35명 이상의 학생과 직원들이 식사를 위해 모여 있었고 비행기의 앞부분과 메인 랜딩 기어는 식당 건물과 정면 충돌합니다. 폭발과 함께 생긴 불길은 섭씨 1000도에 이르렀고 기숙사 1동에서 4동까지 불이 번지며 건물 전체가 휩싸였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건물에 직접 충돌하며 출구가 무너졌고 학생들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식당 건물 잔해 속에서 불타는 시신 29를 봤다고 말했고 피해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여성은 배달에 나갔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지만 같이 일하던 어머니는 실종됐습니다. 지상에서는 부상자 67명, 사망자 19명, 비행기에 타고 있던 241명 중 240명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현장에서 불에 타버린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항공기가 영국까지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려 7만 리터의 항공유가 가득 들어있었고 이 연료가 추락 후 폭발을 극대화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사실상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만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은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꺼졌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 비행기의 연료 공급을 담당하는 연료 컷 오프 스위치가 이륙 직후 런에서 컷 오프로 내려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누군가 조종석에서 직접 손으로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 스위치는 실수로 건드리기 거의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옆에 금속 가드가 있어 고의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죠. 조종사 간 대화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야, 너 왜 껐어? 나 아니야, 안 건드렸어. 그 짧은 대화는 단 몇 초 사이에 조종실 안에서 벌어진 공포와 의심을 모두 보여줍니다. 사고 직후 인도의 항공사고조사국은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연료 차단 스위치가 수동으로 조작됐으며 이로 인해 엔진이 정지되었다. 즉, 사고 원인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장의 실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로 누적, 판단 착오 또는 순간적인 혼동. 하지만 조종사 단체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며 철저한 블랙박스 분석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종사 중 누군가의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의도된 대형 참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날 11A 좌석에 앉아 있었던 남성 비슈와시 쿠마르 라메시. 그는 기적적으로 생존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태어나 20년 전 영국으로 이주해 런던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40세 인도계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아자이 쿠마르 라메시와 함께 며칠간 인도에 머물다 귀국하던 중이었죠. 동생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탔고 그는 11A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슈아 씨는 사고 당시의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륙 직후 기내 조명이 녹색과 흰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고 그는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 멈춘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곤 곧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기체는 급강하했고 자신이 있던 쪽 기체가 그대로 지면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주변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기체는 온통 찢겨져 있었죠. 그는 부서진 틈 사이로 기어나와 혼란 속에서 구조 요청을 하며 빠져나왔습니다. 구조대는 그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멀쩡해 보여서 승객이 아니라 근처에 있던 행인인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발성 외상을 입은 중상자였지만 정신이 또렷했고
사고 직후 몇 시간 만에 인터뷰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탈출 직후 그의 머릿속엔 동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되던 와중에도 그는 불타는 기체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의 동생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고 이후 비슈아 씨는 동생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에어인디아 측은 사고 직후 자사의 모든 보잉 787 기종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국제항공기관들도 긴급히 연료 컷오프 스위치의 구조적 결함 여부를 조사했죠. 여러 항공사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스위치 잠금 장치 강화를 지시했고 조종석 내 영상 녹화 장치 의무화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던 이륙, 그리고 단 30초 만에 생겨난 탐사. 이날의 진실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더 많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동사동이었습니다.